전남과 전북의 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이동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른 폐교가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김종식 목포시장이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질문과 답변만 오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제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간담회 형태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목포시장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지난 8년 동안 20건 가운데 6건이 통과돼 통과율 30%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전남과 전북 모두 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었다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서의 이동이 많거나 인구 자체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전남과 전북 지역 학생들의 이동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에 따른 폐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송유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남과 전북 지역 학생 수 감소와 통폐합 등으로 인한 폐교 재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구 공동화로 빈집이 속출하고 상권이 무너지는 등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32만 7,113명. 하지만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지난 2017년에는 24만 3,60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16만 778명에서 9만 7,383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통폐합 시작 시점인 1982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816곳, 지난해에만도 1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가운데 641곳이 매각되거나 자체 활용되고 있으며 57곳이 대부됐습니다. 나머지 118곳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매각 임대되지 않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20년을 훌쩍 넘긴 미활용 폐교도 29곳에 달하고 심지어 1991년 이후 30년 넘게 활용되지 못한 곳도 2곳입니다. 활용도를 찾지 못한 폐교는 관리가 매우 허술해 사람들이 출입하기 수월한 데다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골 오지나 도소벽지에 있는 폐교의 경우에는 새 주인을 찾거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폐교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데다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아 건물의 기능을 상실한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교 역시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이 따릅니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폐교 부지는 교육과 문화사업 등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 역시 까다로워 쉽게 매입할 수 없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학생은 줄고 문을 닫는 학교는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갈수록 폐교 수가 늘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곧 입학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처음 맞는 입학 시기다 보니 설렘과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신입생이 없어 입학을 진행하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신입생이 없는 봄을 맞이하는 초등학교의 현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 장신초등학교입니다. 입학식 준비로 한창 분주해야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신입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신입생이 없어 1학년이 없이 1년을 보내 한숨은 더욱 커져갑니다. 어쨌든 그래도 교직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학생들, 내 주변에 학생이 없어요. 안 하는 거죠. 학생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고요. 학생 수 감소는 부안군 장신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 자료를 살펴보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전라북도가 군산 5곳, 부안 3곳, 순창 1곳 등 모두 9곳이며 전라남도는 지난해 44곳에서 올해는 41곳이 입학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발생하는 데에는 해마다 줄어드는 신입생 수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 13만 5천여 명에서 2013년 1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에는 9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고 전라남도 신입생의 경우 2009년 13만 2천여 명 수준이었지만 2013년 10만 명대를 지키지 못하고 2018년 9만 4천 명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 감소 추세는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울림학교나 농어촌 교육특구 조성, 원도심학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서 이렇게 도농의 복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초등학교 신입생은 입학생이 적은 학교에 입학을 거부하고 신입생 수가 많은 학교로 입학하거나 학원과 같은 교육 환경이 밀집된 지역의 학교로 수가 편중되어 학생 수의 부익부 빈익빈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없는 3월을 맞이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갈수록 폐교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방치된 폐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흉물로 자리 잡은 폐교의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큰 문제입니다. 유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이곳은 문을 닫은 지 5년이 지난 전남의 한 폐교입니다. 제가 지난해 이곳에 왔을 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는 등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 폐교. 둘러봤을 땐 관리가 잘 된 듯하지만 곳곳에 깨진 유리창과 버려진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문에 잠금 장치를 했지만 그 사이로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방치된 폐교는 청소년 음주와 흡연 등 탈선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예방이나 방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각종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옆으로 개도 버리고 가고. 개를 버리고 가요? 네. 활용할 수 없는 개도 버리고 가고 생활 쓰레기도 심지어는 버리고 가고. 전남에는 모두 177곳이 폐교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활용되는 폐교는 37%로 고작 57곳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58곳은 방치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모두 43곳이 폐교로 등록돼 있으며 이 폐교가 주민을 위한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군청이 국가가 지원해서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상황, 도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줬으면 굉장히 모교 출신이고 지역사회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농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 또는 주민들의 어떤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봐 달라.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폐지학교 관리단 운영과 관리비 지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폐교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함께 늘어나는 폐교가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흉물이 아닌 지역의 자산이 되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유슬지입니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폐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근본적인 인구 감소 문제부터 방치된 폐교 활용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현장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신민철 아나운서의 앵커 브리핑과 지역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펼쳐진 가운데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폐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폐교된다는 건 단순히 문을 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는 인구 감소, 상권 붕괴, 고용 불안 등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폐교를 정비해 휴양, 치유, 관광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찾고는 있지만 사실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폐교로 전락해버린 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웃음과 웅성이는 소리로 가득 찼던 곳이었죠.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의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빛이 없인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폐교는 방치되고 흉물로 자리 잡아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지만 분명 어디 한 구석에선 과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있을 겁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그 한 줄기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산업단지 마을 방송이 특별한 신선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보통 자치단체들은 의례적으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죠. 최근 김종식 목포시장도 소통 행보에 나섰는데요. 질문과 답변만 오가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산적한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간담회 형태의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부주동. 김종식 목포시장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가 시작되자 실생활에 불편한 점을 개선해달라는 민원들이 쏟아졌습니다. 신호 없던 사거리가 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시민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교통 신호대를 설치 바랍니다. 도로 양쪽에 주차란이 심해서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CCTV를 설치해 주시는 걸 건의를 드려봅니다. 답변은 김 시장이 아닌 공무원들이 대신했습니다. 바닥 신호등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설치가 정식적으로 인증이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저렇게 확실하게 대답해보니까 박수가 나오네요. 다음 질문도 좀 확실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의 요구에 지역구 의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역에 그 방범 CCTV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놓은 게 있는데 여기가 먼저 급하다 하면 좀 돌려서 쓰고 다음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고요. 부주동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소음 민원이 일었던 닥터헬기 계류장은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했고 5월 31일까지 아페대교 인근으로 이전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대학 부지는 당장 유치 가능성이 적더라도 반드시 의과대학 부지로 쓰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답답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게요. 대신 우리 시가 함부로 그 땅을 그냥 팔아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주로 지적 홍보에 그치고 말았던 주민과의 대화 시간.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고민하는 창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목포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4일 1심 선고에서 김 시장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지방선거가 본격화된 시기보다 일러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교육과 농협조합원 대회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2009년부터 8년 동안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 20건 중 6건이 통과돼 통과율 30%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7개 광역단체 예타 통과율 평균인 59.1%보다도 크게 낮았습니다. 특히 경기장과 산업단지 등 산업 관련 건설사업 예타 5건 모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건설 사업의 경우는 33.3%에 불과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지표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총 60개 사업에 1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3월 1일 도청에서 3.1절 기념식 행사를 시작으로 4월 11일에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그대로 복원한 한평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전남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기억의 공간을 조성하고 전남 지역 출신 애국지사를 기리기 위해 도청 인근에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을 상징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목포 근대문화유산인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활용해 100년의 역사, 100인의 얼굴들을 주제로 서남권 3.1운동 100주년 특별전시관도 건립합니다. 이외에도 순천에는 나라사랑 체험학습 벨트 메모리얼 공간 사업을 추진하며 전남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항일운동 유적지에 현충시설 표지석도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불법 포획 단속을 추진합니다. 불법 포획은 국내 치어 방류와 포획 금지 구역 등 자원을 보존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항로에 어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해 항해 선박의 사고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실뱀장어 포획 시기인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그 전에 홍보를 해 불법 예방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대양산단 대출 만기를 연장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의 책임 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과 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오는 4월 22일까지인 대양산단 대출금 만기일을 2022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고흥군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3일 동안 임시회를 열어 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와 홍보대사 운영, 군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협의회 등 7건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송우섭 의장은 지난해 8대 의회가 출범하고 올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며 고흥의 미래를 위해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기근 고흥군수가 올해 처음으로 읍면 순방을 진행합니다. 송 군수는 13일 도양읍과 금산면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16개 읍면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순방에서 송 군수는 지난 군정 성과와 임기 내 추진 계획들을 군민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이 6.25와 월남전쟁에 참조한 유공자들의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올해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참전 유공자 미망인에 대해서는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도 신설돼 3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고흥군이 퇴근 시간 후 청사 전체를 소등해 직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청사 전체를 소등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일제 소등으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청사 전체가 소등되지만 재난근무 상황실과 당직실 등은 제외됩니다. 완도군이 지난 13일 어몽길 대장을 초청해 약속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군민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강좌에는 완도 군민과 국군 장병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엄 대장은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자 완등을 위해 겪었던 실패담 등을 얘기하며 힘든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우철 군수는 엄 대장의 도전 정신처럼 성실히 수행해 해양치유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은 고령화로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학교와 폐교가 늘어나고 최근 3년 동안 전남에 폐교된 학교는 무려 23곳이나 됩니다. 전남의 학생 감소 문제와 폐교 활용 등 앞으로 해결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갈수록 학교 수는 감소하고 폐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초등학교 48곳에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특히 네. 전남은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이런 영향이라고 볼 건데요. 그 학교가 아예 이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48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 명밖에 없는 데가 12군데라고 네. 그러고요. 1982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학생 수도 90만에서 20만으로 줄었다는 거니까 전국적인 차원의 그 저출산의 영향, 학령 인구의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전남이 특히 많은 것이어서요. 그러니까 전남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가장 이렇게 또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2019년 1월 1일 현재 전남의 총 폐교 수가 무려 821개 교에 달합니다. 네.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유독 전남에가 폐교가 많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1970년대는 전남의 학생 수가 거의 90만을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2000년도에 출생 수가 3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20년이 지난 내년에는 19만 8천 명 정도로 와, 약 42%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유독 전남의 폐교가 많은 것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한 이런 현상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폐교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을 닫은 학교가 관광이나 예술 자원 등 또 다양한 모습으로도 활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남의 약 75%가 농산어촌의 학교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 42%가 60인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폐교를 당했고요. 또 앞으로도 폐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당국에서도 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주로 뭐 교육 시설로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관광 시설, 네. 아니면 주민 소득 증대 시설 또는 기타 건전한 목적으로 이렇게 폐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20개의 폐교 중에서 약 700개 정도는 이미 매각이나 임대 등을 통해서 네. 재활용되고 있고요. 약 100여 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매각, 임대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복지시설, 관광시설 등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폐교가 늘어나는 건 전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지요. 네. 근데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으나 마땅한 방법들이 없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교육시설 예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도 형성, 포천, 제천 뭐 이런 데 있는 폐교들을 해서 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전라북도에도 이제 익산 금성초등학교에 생태 창작 놀이터가 만들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계속 이거저거 해보는데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셨듯이 이 폐교 활용에 있어서 관광 자원으로만 국한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좀 상실됐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폐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있어야 이 시설을 이용한 그 무엇이 될 텐데 그게 없으니 결국 외부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어떤 획기적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국에 산재 있는 모든 폐교들이 다 그런 아이템을 찾으려고 하니 마땅하게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문제이긴 합니다. 네, 아이디어의 부재가 아쉽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매각이나 임대된 폐교 활용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폐교 활용 목적에는 주로 교육시설, 복지시설, 주민 수익 증대시설, 네. 아니면 기타 건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도 이렇게 특약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활용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폐교들이 주로 관광시설도 있지만 교육용으로 재탄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22개의 지자체의 교육청 중에서 가장 어떤 웅장하고 멋진 시설로 유명한 여수교육청이 있습니다. 네. 여수교육청도 폐교를 활용해서 재활용한 거고요. 순천에 있는 전남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산실인데요. 여기도 폐교를 활용해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네. 멋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건전한 목적 외에 사용되는 폐교도 있어요. 최근 목포 지역 근대문화유산의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중에서 모 건설사에서 근대문화유산 지역 근처에 있는 구 제1여고 건물을 매입해서 이게 투기가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또한 신안의 한 섬학교의 폐교를 보면 박물관이긴 하지만 이게 성박물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섬 지리적인 환경 특성하고 이 성박물관하고는 서로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종종 발견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으로 제재가 돼 있는 부분도 참 아쉬운데요. 그렇다면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교육청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는 일단 폐교는 그 지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폐교는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게 가장 옳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자체에 있는 폐교가 우범 지역이라든지 기타 어떤 부정적인 어떤 환경을 바뀌게 되면 그 지자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공익단체 이런 데서도 폐교를 활용해서 어떤 폐교를 제2의 어떤 주민 복지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 변호사 의견도 궁금한데요. 역대 이제 폐교를 재활용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밀양 연극촌 이야기들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연극인 이윤택 씨가 연희당 거리패를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연극학교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연극제가 운영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윤택 씨가 이제 잘 아는 미투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되고 하면서 밀양 씨가 계약을 해지했고 그 이후에 다시 이걸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밀양 씨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화공간에서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좀 성공한 사례들을 놓고 보더라도 그게 아이디어가 한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분명 폐교는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 폐교가 처음 학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쌀한바가지라도 삼매삽이라도 자기 노동을 투여했건 재물을 투여했건 투여해서 내 동네에 학교 만든다는 심정으로 다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폐교가 있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은 그 학교는 진짜로 그 마을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심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 주민들이 좀 적극적인 참여들을 이걸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대화와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교육청에서는 그냥 교육청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육청 공무원 몇 명의 아이디어로 이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농촌 지역들은 굉장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인들은 점점 이제 나이 드시니까 자력으로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국가가 그 노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인 복지는 항상 노인 일자리 창출과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라고 하는 게 조금은 시혜적인 베푸는 의미가 있다면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생계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농촌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 폐교를 노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 창출의 공간으로 각 지자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면 좋겠다. 노인들이 모여서 그걸 하면 훨씬 혼자 두는 것보다는 노인 건강에도 좋고 복지 측면에서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폐교들을 이용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지자체 단위로 좀 열심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고령화에 맞춰서 지자체와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전남은 농어촌이나 섬 지역이 많아서 방치된 곳들이 참 많거든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치를 안 시키려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고 좀 문제가 되는 걸 해소하려면 뭔가 이렇게 경계 시설들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또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죠. 하니까 네. 점점 이 우범지역화되고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교육청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우리 지역의 시설로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 상가 노지는 이제 인구도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를 활용하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죠. 또 특히나 그 지자체에서도 이 폐교를 활용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상가 노지에 있는 폐교는 거의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폐교를 투자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폐교가 지리적 환경이 좋지 않은 폐교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바라는 것은 폐교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다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재활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적 효과와 지리적 여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외에도 좀 폐교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주로 교육청에서는 폐교를 우선적으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은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을 하려면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주민들은 아무리 학교가 폐교돼 있어도 자기 마을에 있는 그 폐교된 학교라 하지만은 또 매각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아까 10년 이상 특약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폐교를 매입하고 싶은 주체가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폐교 관련 그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활용 안 되고 문제가 된 폐교들이 남아있는 데들이 대부분 상가 오지들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문제고 또 하나 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이 학교를 만들 때 다 자기가 쌀 바가지라도 냈기 때문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이고 대안이 있느냐 하면 대안은 없고 뭐 이런 상태로 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저는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이걸 교육청의 문제로 남겨둘 게 아니라 지자체가 관광자원화 하거나 뭐 하거나 간에 어쨌든 오래 많은 사람들의 꿈과 추억이 어려있는 이 공간들이 지역의 공간으로서 그대로 남아있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약간의 변형을 줌으로써 그 지역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폐교의 문제를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폐교 활용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폐교에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흉물로 전락해서 뭐 골칫거리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은 이제 우범지역화 되잖아요. 그렇죠. 뭐 도심에 있는 짓다가 이제 그 스톱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심지어 그런데 그 시골 지역에 있는 폐교들은 더욱 이제 우범 지역화하기 좋은 것이어서 그렇다고 동네 사람들 그걸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별도의 경비시설을 하기도 참 어렵고 뭔가 활용을 빨리 해야 그런 문제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또 주민들께서는 뭐 주변을 돌아다니기 무섭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폐교는 주로 이제 상가 오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하기 힘듭니다만은 폐교의 재산은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청에서는 월 1회 폐교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본청에서도 1년에 2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역부족이겠죠. 최근에는 폐교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원도심의 학교가 신도심으로 이설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 목포만 예를 들어도 구제일여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구청어중학교, 청어중학교가 지금 영해 그 단지로 이주했고 그 원도심에 있는 동구시장 옆에 청어중학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어중학교 건물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여기가 우범지역 될 수 있다. 실제 그런 현상이 보일 징조도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청어중학교를 재활용해달라 이런 부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원도심에 방치된 대형 규모의 학교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우려스러운 게 화재 발생. 그렇죠. 예, 범죄도 있지만 화재 발생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그 청호중학교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청호중학교를 이제 목포시와 협의를 통해서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재활용하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른 문제가 이 매각이 아닌 임대를 준 폐교의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면 사실상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폐교가 아까 드린 것처럼 여수교육지원청이나 네. 전남유아교육진흥원처럼 교육시설로 이렇게 활용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 폐교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초반 그 사업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공익단체나 지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개인이나 민간 단체에서 초기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계약 해지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예. 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샀다가 방치하거나 또는 임대했다가 임대 기간 마치고 재계약을 포기하는 건 또 그래도 양반이에요. 중간에 그냥 버리고 가버려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건 누구도 관리를 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가 돼버려서 차라리 계약이 끝나기나 하면 교육청이 나설 명분이라도 있죠. 그렇죠. 임대 기간 중인데 네.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네. 아이디어들과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이제 아까 목포 이야기를 하셔서 광양 같은 경우에도 그 사곡초등학교라고 폐교가 됐는데 네. 살아실 예술촌을 만들어서 상당히 살아실 예술촌이 정상화되고 본격화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시당국의 적극적 지원 때문에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폐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자체의 명물이 되는 어떤 그 예술학교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으니까 각자들 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폐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좀 폐교의 대안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 통폐합 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자발적으로 학생 수가 너무 적어져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제 통폐합을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 통폐합은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폐교를 하는 거죠, 그냥. 네. 그게 그 어떤 형식을 남겨두는 문제일 것이어서 네. 너무너무 이제 계속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이 현실이 타개되지 않고는 사실 어떤 대안도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통폐합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전남도에서 일부 제한적 공동학구제 이런 것들을 네. 실시해서 그나마 조금 방법들을 찾아본다 이런데 그런 것들도 사례를 보면 학생 수가 뭐 한 30명이었다가 12명 늘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학생들이 다시 넘치는 학교를 만드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선 숨통을 약간 틔우는 정도인 것 같아서 네. 인구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농어촌 인구와 출산율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현재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전남형 미래학교라는 프로젝트를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전남형 미래학교도 도시에 있는 학교보다는 우선적으로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을 교육청만 맡길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교육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나서야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게 60인 이하의 작은 학교는 정말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의 어떤 대형 규모 학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개별 수업도 가능합니다. 네. 또 다양한 어떤 방과 프로그램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작은 학교에 도시권 학생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도시로는 갈 수 없지만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교통편을 제공해 줍니다. 네. 이런 노력으로 시골 학교에 도시권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소금 교육감이 추구하는 게 마을 교육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방과 후에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작은 학교가 도시 학교보다 더 좋은 환경의 학교일 수 있다. 네. 이게 가장 좋은 어떤 폐교를 막을 수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제 경험이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제 아들들이
60인 이내의 학교를 다녔어요. 한 학년에 8명. 그러니까 정말 서구적 교육을 해요. 1:1 교육이 가능하고 네. 굉장히 좋은 교육 환경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내내 같은 8명까지만 다니다 보니까 다양한 그 교류 관계의 폭들이 제한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그렇게 놀다가 한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위계가 형성이 돼서 지들끼리 거기에 고착화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하고 사실 교류를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아이도 사실 그 학교와 아주 멀지 않은 곳에 비슷한 규모의 학교들이 있었는데 이 학교와 학교 사이에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방과 후 학교라도 좀 서로 교류를 시켜주는 이러한 노력들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이 적으면 서구식 교육들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적은 아이들을 교사들이 집중해서 지도하는 이런 측면에서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좋은 그 장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다만 거기서 오는 단점들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됐건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런 거 지원을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다양한 선생님들이 또 퇴직자들이 나서서 지역교육,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고 또 다른 학교와 아이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주면 그 단점을 좀 최소화하면서 단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방금 정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학교의 장점은 제가 장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말씀하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작은 학교는 한 학교에 학생 수가 20명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상대로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오케스트라는 보통 50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에 있는 여러 개 학교 아이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오케스트라 주체는 한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주체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고요. 특히 또 축구라든지 어떤 구기 종목을 만들 때 한 학교에서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주체가 나선다면은 작은 학교의 장점 또 단점까지 보완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조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서변회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과 방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앞으로 폐교가 흉물이 아닌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이 되고 또 떠나는 학교가 아닌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농어촌이 많은 전남의 입장에서 늘어나는 폐교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근본적인 인구 감소 문제부터 방치된 폐교 활용 방안까지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찬바람과 함께 찾아왔던 반짝 추위가 물러갔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에는 영하 1도로 시작하겠지만 낮부터 평년과 비슷해지면서 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내외, 낮에는 5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는 다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2.5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건조함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건조한 대기에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큰 일교차까지 겹치며 호흡기 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